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세입니다. 오늘 둔촌주공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벌써 세 번째 이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상을 올리고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날수록 그 심리가 얼어붙어가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강해서 영상을 올린 시점과 전혀 다르게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게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거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84제곱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 완판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59제곱 타입 우리가 말하는 24평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완판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의 다른 평수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총 일반 분양 물량만 4,841가구가 나옵니다. 역대 최대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양가는 이제 미디어에 나온 것처럼 24평 기준으로는 9억 3천에서 9억 6천만 원, 그리고 34평 기준으로는 13억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현행 개정된 중도금 대출 규정은 12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4제곱 타입은 중도금이 나오지 않을 걸로 알려졌고요. 누구는 뭐 중도금 나오게 할 겁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뉴스를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84제곱 타입이 가장 큰 물량이라서 이 1273가구를 다 완판할 수 있느냐가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둔촌주공이 평당 뭐 3천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30평대 아파트는 거의 9억 정도 되니까 그 동네 시세가 15억에서 뭐 17억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거의 뭐 최소 6억에서 8억 정도는 로또 분양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밝혀진 게 13억대이고 최대 뭐 17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가격이 내려서 14억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걸 보면은 뭐 잠실 일대에서요 13억이라는 분양가가 과연 합리적이냐. 왜냐하면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면 또 그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 않죠. 완판 기사가 나옵니다. 여보 대출 5억까지 나온대. 둔촌주공 완판 전망까지 나왔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59제곱미터 분양가 요 9억 원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도금 대출까지 나오고 매력적이다. 대출이 되지 않는 전용 84제곱 타입은 공급이 많아서 가점이 낮을 뜻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가점이 낮은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미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설령 완판을 했다 치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바로 미계약입니다. 그래가지고 미분양이라는 거는 1200가구를 모집을 했는데 이거를 지원한 세대 수가 1100세대다 이러면은 100가구가 미달이 난 건데 그 정도까지는 될 것 같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분양은 당연히 1대1 비율이 넘어가겠죠. 서울 한복판이고 강남 4구라고 불리우는 강동구에서 분양을 하는 거고 여기는 심지어 송파구랑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그런 강동구에서 송파구에 가장 인접한 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입지인 게 분명하고 그리고 둔촌주공이라는 네임도 좋고 여러모로 완판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던 단지이기는 하지만 가령 1대1이라는 그 경쟁률을 초과해서 당장에 미달이 나진 않더라도 알고 보니 중도금이 안 나오네, 알고 보니 한 달 내에 내가 이 계약금을 조달할 수 없네 라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미계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져온 기사는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최소 8억 원이 확보가 돼야 청약이 가능하다. 13억이라고 치면 이 계약금 20%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국평 84제곱 타입이 완판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숫자를 돌파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9.6억의 계약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청약을 받았다고 쳤을 때 그 분양가 13억의 20%인 2억 6천만 원의 계약금을 한 달 내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이 계약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2년 동안 계약금을 포함해서 중도금을 자력으로 총 10억 4천만 원까지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능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렇잖아요. 수능 보러 가는데 자기 시험장을 헷갈리는 친구가 있어? 그게 말이 돼? 라고 하지만 매년 우리는 그거를 뉴스에서 봅니다. 일례로 뭐 논술 시험을 보러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에 처음 온 학생이 한양대를 가야 되는데 왕십리 한양대로 가지 않고 4호선 안산에 있는 에리카 캠퍼스로 내려가다가 늦게 시험장에 도착할 뻔했다.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알아보고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거를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미달이 나는 이유가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거를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알게 됐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둔촌주공이 분양한다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분양이라는 건 항상 로또 분양이었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청약 통장을 써서 청약을 당첨받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분양가가 무려 13억이었고 이거의 계약금이 10%가 아닌 20%여서 나는 2억 6천만 원을 내야 됐네. 근데 이거를 한 달 안에 갖다 내야 되네. 그리고 중도금 60%도 내가 알아서 자력으로 내야 하네. 그럼 나는 현금을 내가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이라든가 판매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매도하지 않고 10억 4천만 원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 2억 6천만 원의 계약금을 한 달 만에 가져오는 것과 2년 동안 10억 4천만 원의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는 것 외에도 마지막으로 주로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할 때는 중도금을 잔금 전환 대출로 은행에서 빌려서 이거를 대환하거든요. 즉 중도금 대출 빌린 걸 잔금 전환 대출을 따로 빌려서 이 중도금 대출을 갚고 입주하는 형식을 많이 취합니다. 혹은 내가 차익을 내고 전세를 들여서 그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을 갚고 이렇게 가는 식이 되는데, 문제는 잔금 전환 대출을 할 때 이 DSR, 그러니까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이 얼마야 라는 걸 평가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어 있는데, 이 15억 이하는 지금 50% 대출을 해주니까 중도금 대출이 나오게 된, 이 중도금 대출은 안 나오더라도 잔금 전환 대출 입주 시기에 내가 우여곡절 끝에 이 10억 4천만 원으로 조달했을지라도 이 총 분양가가 13억 정도가 되니까 6억 5천만 원의 그 LTV로 빌릴 수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이 6억 5천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는 거의 연봉이 부부 합산 2억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이 둔촌주공 아파트의 34평을 청약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강사들이 조롱을 많이 해댔거든요. 지금까지 돈은 너만 없어요, 이 시리즈가 과연 이번에도 통할까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안 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이 돈을 쓸 때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굳이 2년 동안 10억 4천이라는 현금을 여기다 내야 돼? 왜냐하면 내년에는 신반포 15차가 재건축을 하는 레미안 원페타스도 있고 방배동 6구역인 레미안 원페를라도 있는데, 그리고 송파 신천동의 잠실 진주 재건축도 이슈가 있는데, 굳이 내가 둔촌주공에 10억을 내고 2년에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현금을 묵힐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 10억의 돈을 갖고 이 둔촌주공 32평을 받을 수 있는 가점이 되는 사람들은 기왕 이렇게 된 거 1년 더 기다려가지고 더 좋은 입지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 단지와 대결을 해야 하고, 두 번째로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산다면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이런 데도 24평 기준으로는 10억 갭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둔촌동보다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잠실에도 10억 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 잠실 외에도 아직까지 서울에서도 신축 아파트들,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아파트들에서는 10억 갭 정도면은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15억 대출 규제를 풀어가지고 LTV를 50까지 빌려준다고 했는데, 내가 10억이 있으면 20억짜리 집을 당장 사가지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대출을 10억 내가지고, 물론 대출 10억에 대한 금리가 엄청나겠지만 그렇게 내가지고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것, 내가 둔촌주공에 10억이라는 돈을 묶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즉 집이라는 거는 전세를 끼고 샀을 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내가 가진 돈 대비해서 더 가치가 높은 집을 매수할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가능한데, 굳이 2년 동안 10억이라는 큰 돈이 묶이면서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 금리, 예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4%대를 주는 1금융권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맡긴다 치면은 4천만 원의 예금 금리가 1금융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월세 300만 원을 받는 효과랑 똑같은 효과인데요. 물론 이 중에는 15.4%의 그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뭐 월세를 받아도 세금을 내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10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지 않은 돈인데, 과연 이 둔촌주공에다가 10억이라는 돈을 넣을 만큼 이 둔촌주공이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둔촌주공의 그 미분양 미계약 발생이 한국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가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예로 인덕원과 광교 일대에는 지난 코로나 장세, 즉 21년도에 엄청나게 자산 가치가 상승해서 그렇게 그 수도권 아파트들까지 32평 기준으로 15억, 16억을 찍고, 그리고 광교 같은 경우는 18억도 찍고 이랬는데, 이 아파트들이 아무리 광교가 신분당선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자연 환경 때문에 좋고 인덕원이 GTX 때문에 좋고 하더라도, 과연 이 입지들이 광동구 둔촌동보다 좋은 입지냐고 반문했을 때 그거를 부정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둔촌동이라는 입지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탑 클래스의 입지인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거기에 34평 아파트가 12억 분양도 완판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인덕원이나 광교 일대에 15억을 돌파해서 16억, 18억까지 갔던 집값들이 회복되기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얼어붙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둔촌주공 그래도 입지 좋고요, 당연히 완판 될 거예요. 그렇게 미계약이 생길 거라고 말하는 거는 돈이 너만 없기 때문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요. 지금 와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니까 지난 2016년부터 쭉 올라왔다가 이제 와서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9.13 대책이 나오고 그 당시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당시 미국이 테이퍼링을 할 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축소되기 시작하니까 9.13 대책과 유동성 축소가 맞물려 가지고 서울의 주택 가격도 멈칫했던 게 19년도 초반입니다. 18년도 말에 이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이때 광진구 당연히 좋은 곳이고 이편한 세상도 브랜드 아파트인데, 그 당시에는 9억 원의 그 분양 가격이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분양 완판에 실패했고, 그래서 자기들 사업장 자체적으로 보증해서 중도금 대출을 40%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그 다음에 19년도 5월까지 대형 평형대에서 미계약분이 80세대가 남아가지고 미계약으로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때까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쉬지 않고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19년도 초반만 해도 이렇게 미계약분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뭐 홍제동의 효성 해링턴이라든가 이런 데도 미계약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즉 분양 완판은 되더라도 막상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던 거죠. 그게 사람들의 심리가 얼어붙어서 그런 건데, 이번에 둔촌주공 역시도 당연히 1대1의 경쟁률은 넘어서는 완판을 하겠지만, 그걸 보고 봐라, 저 사람들 중에 다 계약할 거다, 서울 둔촌동에서 미계약은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전문가 분들이 계시겠지만, 19년도에 이미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가 수많은 미계약분 아파트들이 나왔던 거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순위 마감은 가능할 텐데, 일반 물량이 4,800세대로 너무 많고, 그리고 84 타입은 미계약분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는 정부가 어떻게 제도를 바꿔가지고 뭐 하려고 하더라도 정말 쉽지 않게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둔촌주공에 대한 세 번째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